뽕수기를 가르친다고? 네. 뽕수기 어떻게 좀 뭐 되겠습니까? 계속 랩을 하고 싶은데 예. 아빠가 꼰대라 못하게 한다고. 뭐라니까. 공부도 못합니다. 밥 먹자. 네. 쪽발이네. 쪽팔리다고요? 족발이네. 네. 그 뭐 동성명은 천천히 하고 내 오늘 첫 끼라 배고프니까 돼 있어. 네. 왼손잡이네. 네.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겠네. 부모님도 왼손잡이십니다. 근데 우리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요? 무슨 관계요? 여기 설정 이런 거. 재작년 거 보고 오셨네. 재작년 거 보고 오셨어. 뽕수기. 응? 뽕수기. 뽕수기 안 해, 우리 딸. 네. 우리 딸내미. 제가 가르칩니다. 에? 뽕수기를 가르친다고?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상담을? 가만 있어봐. 래퍼신가? 아니요. 우리 뽕수기가 고3 때 그 고등 래퍼 나간다고. 네. 그거 하더만, 그 떨어졌어. 고등 래퍼도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그 무슨 상담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재수한다고. 지금 3사 하는데요. 뭐 하시는 분인데, 근데? 학생들 가르칩니다. 선생님이세요? 네. 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지영입니다. 지영. 지영 선생님. 어디 씨예요? 연한이 씨입니다. 연한이 씨. 네. 양반이네. 좀 아십니까? 연한이 씨 알지? 그 가문이 그 학자를 훌륭한 학자들 많이 배출했는데. 맞습니다. 영희정도 나오고. 맞아요. 그 어떻게 올해 뭐 몇 학년 몇 반이에요? 몇 학년? 제가 학생들한테 24살이라고 우기고 있어가지고. 2학년 4반이라고 우긴다고요? 예, 10년째 우기고 있어. 10년째 2학년 4반을 우기고 있으면 일단은 3학년 4반인데? 아닙니다. 좀 더 써야 됩니다. 앞에가 몇 학년인데요? 4학년? 그럼 뭐 가르치십니까? 선생님 뭐? 윤리, 사회. 윤리, 사회? 네. 뭐 많이 가르치시네? 네. 윤리면 오늘 좀 내하고 대화가 좀 되겠다. 좀 칸트 벤담 좀 아십니까? 공자, 맹자, 노자. 그러면 우리 그 뽕숙이 어떻게 좀 뭐 되겠습니까? 사실은 계속 랩을 하고 싶은데 예. 아빠가 꼰대라 못하게 한다고. 맞아요. 네. 지금 못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라니까, 아가. 공부도 못합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비둘기?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구구. 구등급 구등급 구등급. 그럼 갈 만한 대학 없습니까? 네. 그냥 뭐 해병대라도 보내야겠네. 뭐 하다 하십니까?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요? 네, 회의하다 왔습니다. 무슨 회의? 네, 업무 회의하다 왔습니다. 부산까지는 뭐 못하고 하십니까? 여기 부산입니까? 어디입니까? 뭐? 우리 집에 지금 왔잖아요, 부산에. 여기 집입니까? 이게 집이구나. 그 선생님 눈에는 여기가 뭘로 보입니까? 밥 먹는 식당이고, 내 옆에 이불 깔고 자는 그 방입니다, 요. 학원 선생님 하면 공부 잘해야 되죠. 공부를 잘하면 좋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신뢰감을 갖는 데 좋죠. 잘 가르치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는 게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선생님은 학교 어디 나오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나오지는 못했고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요? 네, 저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안 생겼다고. 아니야, 내가 언제 뭐. 근데 너무 의외라고. 아니, 의외로, 그냥 생각하고, 서울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 학원 선생님 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도 네, 맞습니다. 네. 했었어요? 네, 세화여고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와, 학교 선생님 됐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중간에는 칸트 같은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음. 그래서 해외 유학 준비를 하려고 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네. 와, 포기했어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살짝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응이 힘들더라고요. 약간의 인종차별도 느꼈고. 진짜. 그 미국 생활을 적응 못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 네, 맞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좀 막혔다고 생각했던 장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네. 중간에 사법고시도 떨어졌었는데 막 그때는 검사가 되기를 꿈꿨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어울린다. 네. 어울려. 맞아요. 눈매가 내가 처음부터 느꼈는데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 약간 그 검사의 그 날카로운 눈매가 있네. 그랬는데 이제 고시가 잘 안 되면서 한 3번 내리 실패를 했거든요, 사법고시를. 그래서 정말 안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이제 강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적성이 잘 맞는 건 강사였고 그때 검사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하게 제자들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검사가 되면 이제 용의자, 피의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혼이 맑은 제자들과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법고시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강의하면서 아주 중요한 예시와 일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네. 야, 말씀 잘하시네. 예? 아따, 그 시계 왔다. 잠깐만, 시계 한번 왔다, 와, 시계 비싸 보이네. 번쩍번쩍하네. 나 방금 실명될 뻔했다. 살짝 들었는데 조명에 빛이 왔다, 팔찌 왔다, 와, 찍이네. 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본인이 그렇게 그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생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1년 동안 강의를 들으면 거의 한 강사의 강의를 100시간, 120시간을 들어야 되거든요. 100강에서 120강 정도가 1년의 풀 커리큘럼이에요. 그것도 조그만 컴퓨터 화면으로 또는 패드 화면으로 저를 120시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20시간을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예쁘게 필기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 어릴 때 이제 각종 역경과 고난을 극복했던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좀 희망을 주면서 했더니 그게 이제 공부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얘기해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선택해주는 학생들 중에는 수업과 성적도 있지만 저를 통해서 이제 어떤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같이 얻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그 강의 내용 안에 그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강의 내용이 또 들어가나 보네. 학생들이 그 감동할 정도면.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철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도 이제 가르치는 과목과 잘 녹여내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약간은 위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상당히 그 화초 속의 온실처럼 아니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비웃었어요 지금? 자, 온실 안에 화초처럼 이렇게 좀 절하신 것 같은데 딱 보기에는 말씀드린 역경과 고난을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좀 힘든 환경에서 성장하신 부모님들이셔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시고 어릴 때부터 이제 트럭 운전이나 호떡 장사나 이제 간병인 같은 걸 하면서 저희 딸들을 키우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면서 수해를 입었던 적도 있고 좀 말 그대로 이제 물난리가 날 때 반지하가 전부 다 잠겨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게 한번 잠기고 나면 말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염병의 위험으로 다 버려야 되더라고요. 예, 그랬던 적도 있고 이제 말 그대로 IMF 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에 임금이 2년 동안 체불이 된 채 이제 말 그대로 그 보증금까지 월세 보증금까지 날려야 돼서 시골에 아궁이 떼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어요. 교복 맞출 돈도 없고 이제 급식비도 없던 그런 때 학교를 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말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고 사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이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오히려 저는 크고 나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흔한 사교육 한 번 안 받고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스스로 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간 겁니까? 네. 또 장학금 받고 갔습니다. 아, 야, 이제 매일 방. 아. 근데 우리 뽕숙이 와 그러지? 아무 부족함 없이 내 키웠는데, 응?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교 갑니까? 쉽습니다. 예? 쉬워요? 네. 어떻게? 택시 타도 가고 버스 타도 가고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부산이니까 SRT 타시고 가서 수서역에서 내리시면 만약 서울대 입학하는 방법을 모르신 거라면 예. 타고난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만약 타고난 머리가 좋지 않다면 네. 서울대 갈 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수업은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합니까? 일주일 내내 했었는데요. 제가 월화수목 금금금 거의 매일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왔던 적이 있어서 아이고야. 예, 그 후에는 이제 일주일에 3, 4일 정도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또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책 쓰고 연구하는 게 힐링입니까? 책 읽으면서 휴식, 책 읽는 게 네, 마음의 휴식. 휴식은 저기 저 어디 그 저 소나무 숲에 가서 그 치톤피드 아니 피드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단어게 그러는 알았어. 거의 뭐 1시간 만에 좀 알았어. 요런 거. 미안합니다. 알았어. 너무 좋아하시네. 이게 뭔지 압니까? 족발. 족발이지요. 아 이건 아닌데. 약간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본인은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꼰대 같습니까? 아 그냥 물어봐세요. 그냥 뭐라도 막 던져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럼 제가 질문을 막 할까요? 응? 왜 뭐 궁금하겠으면 물어봐도 돼요. 응. 네. 응. 곰곰이 생각해보니 궁금한 게 없어. 아 나 요런 개그 진짜 너무 좋아. 호흡이 장난 철학이라 하면은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그 인생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 선상님의 어떤 그런 철학, 인생관 뭐 그런 건 뭡니까? 즐겁게 살자입니다. 즐겁게 살자. 이제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 회복한 이후에는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제가 사실 너무 많이 아파서 강의를 한 2, 3개월 정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수험생들이 제가 아프니까 지영쌤 저렇게 아파서 어떻게가 아니라 내 수능 어떻게? 왜 하필 오래 아파?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 진짜 좋아요. 선생님 진짜 존경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전 학생들한테 배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강의를 좀 줄이고 조금 더 저의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일 먼저 배를 샀습니다. 아 타는 배? 네. 낚시배요? 요트를 샀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요트? 요트요? 네.
거기서 생각도 정리하고 힐링도 하고 어. 또 고기도 잡아가지고 회도 떠먹고. 그게 힐링이지. 네. 한번 타주이소. 여기서 지한테 응? 저 윤리와 사상 그거에 대해서 여기 좀 미니 강의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지도 좀 배우고 싶은데.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어떤 거 주제는 뭐 좀 재밌는 주제로 뭐 하나 좀 미니 강의를 하나 해주이소 저한테.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은 사상이죠 사상. 사상은 무엇입니까? 사상은 철학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리 공부를 제일 처음에 하면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채 그냥 공자 맹자부터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은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나쁜 관념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맹자를 우리가 철학책에서 배우고 있는 이유, 그리고 수능 과목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맹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왕들이 엄청나게 횡포랑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라고요. 왕에 의해 가족을 잃고 막 친척을 잃고 막 우는 사람들이 가득한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왕은 천자, 하늘에서 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하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선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측은지심. 어린아이가 우물로 빠지려고 하면 구해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 왕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눈빛 하나 변하지 않으니 인간이 아닐 거다. 인면수심. 인간의 면상을 한 짐승일 거다. 그러니 저가 천자일 리는 없다. 저런 왕을 내쫓아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역성혁명론. 그래서 그때 맹자가 사람들에게 해줬던 그 성선설이 우리에게는 성선설이라고만 남아있지만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해방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왕 저놈의 새끼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새끼였구나. 내쫓아서 죽여버리면 왕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라 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만드는 왕을 비난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백성을 위하는 왕을 세울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맹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해법을 제시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철학 속에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맹자의 성선설을 조금 더 스토리로 배우는 방식입니다. 성악설은 그 순자인가? 네. 성악설이 순자죠. 네. 예. 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못생긴 여자가 좋으세요? 대부분 뭐 이쁜 사람 좋아하겠죠. 네. 예.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예쁜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쁜 것에 대한 선망이 있는 건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이고요. 선한 사람들에 대해 존경이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동경한다는 게 순자의 생각이었어요. 만약 모든 사람이 선하다면 선을 칭송할 이유가 없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지금까지 칭찬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알아보려면 다 큰 어른을 봐야 돼요? 아니면 갓난아기를 봐야 돼요? 누가 본성대로 살고 있을까요? 다 큰 어른이죠. 다 큰 어른이 이미 환경 속에서 많이 물들었잖아요. 어린아이는 본성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 그렇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아버지 먼저 드시지요 하고 이렇게 드리나요? 아니면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나요? 자기 입에 먼저 들어야죠. 순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릴 때 배고프면 자기 먼저 먹으려 하고 추우면 자기 먼저 따뜻하려 그러고 피곤하면 자기 먼저 누우려고 하는데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난다는 건 악하다는 증거다. 그러니 인간은 악하다. 야, 귀에 쏙쏙 들어오네. 와, 얘기 듣는데 지금 컴퓨터 화면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네, 진짜. 그 학생들한테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도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면서? 네, 합니다. 그러면 인문학 강의도 가능하십니까? 여기서요? 네, 여기서 살짝 인문학적인 강의를 미니 강의로 저한테 좀. 네, 그건 결제하셔야.